지금 우리 주식은 송프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도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장이 마감이 됐고요. 오늘 제목 보시다시피 반도체가 끌고 가는 증시, 이 내용만 보셔도 증시가 어떻게 되었는지 벌써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흘러갈지 같이 한번 보면서 시장 풀어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간밤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는 0.04, 나스닥 지수는 0.54%가 상승을 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하게 기다렸던 것은 CPI에 대한 데이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중동 긴장감이 있기 전, 여기서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협상이 있기 전 이야기인데, 이전 데이터가 반영되다 보니까 예상치가 부합된 데이터 나왔고, 여기에는 유가 부분이 사실은 조정 구간에 있었던 유가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아주 충격적으로 반영되진 않았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잘 나왔다. 그래서 데이터가 잘 나왔지만 시장을 강하게 드라이브는 걸지를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국채금리가 일시적으로 좀 급락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제자리로 되돌아오면서 역시 중동 긴장감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이 물가라는 것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생활 수준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건 전기와 기름일 텐데 그 부분이 지금 중동 긴장감이 여전한 상태라는 것을 시장 내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좀 되돌아오는 경향이 있었고요. 예상치가 부합됐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좀 급등해도 할 말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 강세를 보였는데 코어 위브라든지 네비우스 등 AI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호조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PI 지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CPI와 보통 PPI 데이터가 크게 이견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역시 좋은 데이터 나올 것으로 추정되어지긴 하나 역시나 중동에 대한 이슈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지수만 봤을 때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겠다 싶었을 텐데 오늘 우리나라 지수는 굉장히 좋게 흘러갔습니다. 그럼 그것도 왜 흘러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미국 국채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을 받았던 분이 그대로 회복이 되면서 전일과 마찬가지 보합권까지 되돌아왔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역시나 중동 이슈는 시장에 고스란히 살아있는 뇌관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유가도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그대로죠. 유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뉴스 기사를 보시면 미국과 이란에 대한 호르무즈 협상이 교착되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한 지가 일주일 전이 거의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벌써 넘어간 거죠.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 트럼프는 대이란 해상 봉쇄와 강철의 벽, 이란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란도 제한적으로 계속 또 미사일을 때리기를 하면서 미국에게 원하는 걸 받기 위해서 하고 있고 하지만 상호간의 연장 합의 이런 소식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란 측에서는 역시나 또 부인하면서 그 긴장도를 높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은 이번 CPI 발표를 기준점으로 해서 물가의 안정 때문에 금리를 동결시킬 것이라고 예상에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보시다시피 이란 전쟁의 여파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아직 높아서 장기적으로 물가가 올릴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신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CPI 데이터가 잘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미 반영되어져 있는 데이터, 휘발유 가격, 오일 가격이 여전히 높다라는 측면이 시장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계속해서 좀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타격을 안 받고 있지만 어느 특정 시점이 됐을 때 이 압박도가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런 가운데 중동에 대한 문제, 사실 중동에 대한 문제는 너무나 간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부분으로 인해서 본진을 서로 간에 때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변 데이터들을 훼손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제일 민감도 높고
국채 금리의 민감도 높고 이 두 가지 때문에 뭐가 영향이 있습니까? 금리에 영향을 받고 이 3박자가 가진 문제인데 다행히 기술주 쪽들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와 S&P 500만 놓고 보면 별 의미가 없는데 나스닥 쪽의 주가를 보자며 하면 나스닥 쪽의 흐름만 놓고 보면 크게 영향이 없어 보이지만 특히 이제 반도체라고 단어가 들어가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9% 상승 마감했거든요. 계속 연일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분이 시장 상승을 끌어주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워낙 치중된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92, 엔비디아가 3%, 스페이스X가 9.6%, 인텔이 3.3%, 샌디스크가 5.7% 상승하면서 일단 반도체 위주의 강세 국면이 계속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키옥시아 홀딩스, 태양유전, 무라타 제작소, 어드반테스트, 이비덴, 도쿄일렉트론 등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이 반도체 쏠림하고 좀 다시 시작된 느낌이 좀 일부 있어서 긴장은 좀 됩니다. 워낙 해당 섹터가 지금 볼륨이 커질 만큼 커졌거든요.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등치가 클 만큼 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놓고 볼 때 사실 이 솔리마가 있으면 좀 부담스럽죠. 앞서 있었던 우리 시장의 급락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게 어떠한 문제라고 말하기보다는 반도체 등치가 큰 부분이 한순간에 붕괴가 되어지면서 모든 증시를 때려버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도 지금 그런 모습을 살짝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경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율은 역시나 이 정도 레벨은 눈에 띄게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지수는 오늘 3.56%, 그 다음에 코스닥이 0.29인데 제가 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걸 항상 좋지 않게 봅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들이 거래소에서 2거래일 연속 매수를 쳐주면서 5조 원 정도를 받아줬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기술주, 여기서 반도체라고 표현한 게 맞겠죠? 그래서 국내 반도체가 동반 상승을 하면서 추세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여기 다시 한번 단서를 달아드렸지만 반복되고 있는 업종의 집중화와 그거에 따른 리스크 관리는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한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오늘 외국인 투자들이 한 2조 원 정도를 받아줬고 기관들이 6천억 정도를 받아줬는데 또 썰물 빠지듯이 코스닥 쪽에서는 두 주체가 다 빠져나가면서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코스피에서 던지고 코스닥 사는 거 나쁘지 않아 보인다. 여전히 그 의견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피 쪽에서 이런 식으로 좀 개인 투자들이 올라올 때마다 좀 현금하고 있는 전략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시장이 좀 밸런스 있게 움직였다고 하면 그냥 좋게 표현을 했을 텐데 너무 극단적으로 또 쏠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쏠리면 코스피 9천 갔을 때 결과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코스피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양새가 좀 좋아졌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모양새가 좀 좋아진 게 제가 이 구간을 계속 말씀드리죠. 확실한 지지대를 만들고 땡겨 올라왔기 때문에 그 지지력이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오늘 갭이 존재했었습니다만 갭 부분을 가볍게 소화하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가질 수 있는 부담감을 최소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이 최소화됐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눌리더라도 하방으로 눌리더라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지지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흐름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강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만 7천 구간은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분석하기로는 단숨에 돌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삼성전자 6.68, SK하이닉스 5.54, 삼성전기 5.78, SK스퀘어 8.36. 그래서 다시 시작되는 모습이 좀 있고
좀 눈에 띄는 거는 LG전자가 좀 올라왔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데 순환매가 살짝 있긴 하지만 순환매에 대한 비중으로 보기보다는 역시나 이 4인방의 주가 밀어붙이기. 이게 단지 심리적으로는 좋게 보여지지만 워낙 여기에는 대한민국이 산 주식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흔들릴 때 나오는 매물들이 보통 매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진엑스텍 2.52%, KX 하이텍 1%대로 코스닥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다소 수익폭이 빠지는데 내일도 저는 코스닥 위주의 종목을 많이 볼 생각입니다. 왜냐? 간단합니다. 일단 코스닥 쪽에서는 이번에 상장 폐지 종목들에 대한 관련된 이슈가 있긴 했지만 이제 종목들이 가격 관리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가격 관리를 시작하면서 시세를 관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에 너무 쏠려있는 반도체에 너무 쏠려있는 부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 있는 소부장 위주 쪽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이노테크고요. 17,000원, 14,500원 이탈시 관심 제외 22,500원이고요. 후성입니다. 11,000원, 8,900원, 15,500원이고요. 한라캐스트 9,500원이고 7,700원, 13,000원 돌파 시 추가 상승 기대. 파인테크닉스 1,300원, 990원, 1,800원 돌파 시 추가 상승 기대. 유니캠 4,500원이고요. 3,700원 이탈 시간 심제외 6,100원까지 한 바라보는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별로 막 설명을 드릴 만한 내용이 많이 없는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너무 간단합니다. 뭐냐? 쏠리마를 좀 조심해야 된다. 지금처럼 쏠려있는 과정, 그 다음에 반복되고 있는 이 업종의 집중화 과정. 이러다가 또 순식간에 코스닥으로 손이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나타날 때 데미지들이 이 문제는 바닥에서부터 타고 올라오신 분들이면 다행인데 지금 이제 장이 좀 안정감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부터 추격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 추격자들이 데미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사신 분들은 아무런 지장이 없죠. 근데 추격을 하시는 분들이 데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좀 주의해서 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바람이 아니라 나의 중심으로 시장을 보셔서 꼭 좋은 수익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전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프로였습니다.